제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을 무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성폭력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고 비슷한 사례도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센터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남 센터에서 왔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5살 먹은 여자아이가 한 달 전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도 진행되었는데 아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수사 과정이 아이에게 너무 힘든 방식들이에요. 수사 과정이 어땠나요? 아이가 입은 피해 진술을 녹화를 해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앞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피해 과정을 이야기하게 했어요. 나쁜 아저씨가 원래 알던 사람인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카메라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피해 아동은 그날 3번이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끔찍한 기억들을 계속 떠올려야 했죠. 그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질문들도 받았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아프게 했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이는 괜찮은가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사받으러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요.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변호사님,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바뀌겠죠?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정황상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돈 받는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요. 그렇게 의뢰인의 뜻에 따라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측의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여러 번 해야 했고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합니다. 저희도 녹화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비디오 진술 녹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하는 겁니다. 역시나 수사기관 측은 법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법이 있는 이유는 진술을 여러 번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들은 진술을 하면서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기 때문에 제 경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한 번 말할 때 녹화를 해두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녹화 때문에 반복 진술을 해야 하다니요? 법의 취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판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녹화를 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여러 번 녹화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 측의 잘못입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재판 결과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국가배상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년 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인권 관련 사안들을 챙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등굣길에 너무도 잔인하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피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라고 했고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번 사안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있던 저에게 이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동 성폭력에 관한 사건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상황이 바뀌고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큰 부상을 입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2주 후 피해 아동은 추운 겨울날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녹화가 안 되고 한 번은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등 수사기관 측의 기기 조작 미숙으로 결국 피해 아동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4번이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수사기관 측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배상이 인정되었고 그렇게 그 사건 역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까지 받게 되었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기뻤고 변호사로서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주장한 것뿐인데 그게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아동 성폭력 범죄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일로 재판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걸까요?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피해 아동들이 평생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